사로 네. 실은 나는 그 빠지 그 안에서 이제 고기랑 밥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나자인데 때마침 약속이나 한 듯 트럭 한 대가 같은 장소에 도착하는데 짐칸 가득 실린 것은 모두 사료로 사용될 고등어와 청어다. 바지선과 트럭을 이어줄 레일을 설치하면 작업 준비 완료. 트럭으로 실어온 고등어와 청어는 재빨리 바지선의 냉동 창고로 옮긴다. 해동이 되면 자칫 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10톤 그냥 20분이요? 그럼 이 정도면 얼마나 쓰시는 거예요? 일주일. 일주일밖에 안 돼요. 도대체 사료의 주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치우는 것일까? 창고 안에서 사료를 받아내는 손길도 바쁘다. 비록 레일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한 상자씩 얼려있는 사료를 트럭에서 옮기는 일은 반드시 작업자의 노동을 요구한다. 한 6kg, 7kg. 힘이 많이 들겠어요. 예, 아이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슴 따라 먹고 살라 보면 해야지. 잠시 허리 펼 새도 없이 계속되는 작업. 20톤의 사료를 옮기기 위해선 숨가쁘게 움직여야 한다. 트럭 위와 창고 안, 손발이 척척 맞아야 그나마 일이 수월하다. 트럭에서 내리는 대로 부지런히 받아 퍼즐을 맞추듯 착착 사료를 쌓아 올린다. 냉동고에 사료를 가득 채우면 바지선은 다시 바삐 돌아가야 한다. 오늘따라 거칠어진 바다. 밧줄 하나에 끌려오는 바지선이 위태로워 보인다. 어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어장이요? 네, 가든 장식장.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양식장으로 향하는 작업자의 마음엔 긴장과 설렘이 함께한다. 어느새 가까워진 목적지. 앞에 요거 보여요. 앞에 세 번째, 저쪽에서 세 번째. 특별한 표시가 보이지 않는데도 작업자는 금세 자신의 일터를 찾아낸다. 떼목을 잘 갖다 붙일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잘못하면 빠져 떠올리거든. 바다에서는 매 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에 따라 바다에서의 작업 환경도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영의 가두리 양식장은 85군데, 약 214헥타르에 어류 1억 3천여 마리가 양식되고 있다. 안전하게 사료가 도착하면 작업자는 또다시 바빠진다. 겨울철 유일하게 먹이를 먹는 우럭을 위해서 사료 준비를 해야 한다. 좋은 걸 먹여야 고기가 병을 안 합니다. 우럭이. 그래요? 예. 안 좋은 사료, 냄새 나는 사료를 먹으면 네. 고기가 벌써 폐사가 많이 납니다. 까다롭네요. 예. 우럭이. 특히 돈보다는 네. 우럭이 조금 그런 게 많지요. 먼저 꽁꽁 언 사료를 먹기 좋게 손질하기 위해서 하루에 줄 만큼 창고 밖으로 꺼내둔다. 관리하는 가두리의 규모가 클수록 꺼내두어야 하는 사료의 양도 늘어난다.
하루에 주는 양은 100개. 이거를 100번을 해야 되는데 네. 힘듭니다 진짜. 어부였던 아버지 뒤를 이어 가두리 양식을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째.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시작했던 가두리 양식 일은 돈도 됐고 재미도 있었다. 하지만 활어 시장이 침체되고 사료값이 비싸지면서 소득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다를 떠날 수 없다. 정성을 들인 만큼 쑥쑥 자라는 고기들을 보면 이 일터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요 구멍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꽉 눌리면 구멍에 잘려갖고 딱 놓거든요. 그래갖고 갖다 가두리 부어주면 올라와서 먹이 먹어요. 기계 없이 일일이 손으로 잘라야 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작게나마 기계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번엔 잠시 비축해둔 작업자의 힘을 쓸 차례. 커다란 고무대야에 잘게 잘린 사료가 가득 차면 다시 배로 옮긴다. 제 상태 정도라거든요. 아까 한 상자에 20몇 킬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60kg 정도 이상이 돼요. 이 무거운 거를 60kg 되는 걸 들어 올리면 허리가 무리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고안한 것이 사료를 실어 나를 선박의 바지선의 높이만큼의 나무를 덧댄 것. 덕분에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자, 12통 다 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갖고 가두리로 이제 주러 가야지. 세상 모든 것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던가. 반나절이 걸린 고기들의 일용할 양식 준비가 드디어 끝났다. 함께 사는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물고기들을 만나러 가는 길. 물고기들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가두리의 선박을 단단히 고정시킨 후 본격적인 사료 주기가 시작된다. 가로 세로 14m의 가두리 하나에 사료 60kg이 다 들어간다. 사료를 붓자마자 몰려드는 엄청난 수의 우럭들. 바다 속에서 때 아닌 먹이 전쟁이 벌어진다. 신선한 사료이기에 경쟁이 더 치열하다. 우리 이틀에 한 번씩 줍니다. 이틀에 한 야, 번씩요? 많이 좀 잘 먹을 때는 이틀 달아주고 하루 쉬고 네. 그럼. 가두리 양식장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형편은 조금씩 다르지만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사료 주기를 게을리할 수 없다. 공을 물고 갈 때야 가속도로야 가면 더 힘들거든요. 그렇게 딱 잡히면. 그래서 매 세게 밀고 가야 되는 게 이 힘든 기라. 400개, 500개 들고 밀고 이래신 게야. 이게 힘든 기라. 아니 살이가 어떻습니까? 살찔 틈이 없죠. 자식 입에 맛난 것 들어가는 걸 보는 부모만큼은 아닐지라도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물고기들을 보면 힘이 들고 몸이 아파도 웬만해선 쉴 수가 없다. 이런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우럭들도 힘차게 튀어올라서 먹이를 먹는다.
김형섭 씨의 눈과 마음은 이미 물속 우럭들에게 뺏겼다. 젊으면 네. 힘이 들어도 젊으면 그만큼 고기가 잘 많이 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힘들어도. 잘 자란 우럭들 덕분에 힘들었던 기억은 저 멀리 사라진 지 오래. 이 정도면 500g 정도 500g이요. 나거든요. 이거는 얼마나 키우신 거예요? 2년이야. 2년이요. 1년이 지어하고 큰 거하고 할거하고 같이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지어가 한 1년 되면 중간중 커 있고 이게 이제 출하가 되고 이제 계속 로테이션 한번 못 쉬고 예, 풀로 돌려야 돼. 그러면 고기 지어를 안 잡히면 내년에 올해 돈을 샀지만 내년에 팔 게 없답니다. 보통 가두리 하나에 2만 마리의 우럭을 키우는데 김형섭 씨의 양식장에는 출하 순서를 기다리는 우럭들이 총 10만 마리나 된다. 그가 잠시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푸른 바다 속에 있다. 봄과 가을 1년에 2차례 서해에서 키운 치어가 이곳 통영의 가두리 양식장으로 들어온다. 가을에 들어온 치어의 경우 고기가 더 자라기 전에 크기별로 1차 선별 작업을 해줘야 한다. 선생님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이게 우럭입니다. 우럭이요. 큰 놈, 작은 놈 서로 구분을 해줘야 네. 사료도 제대로 먹고 성장도 제대로 되고 그래요. 아,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편하고. 그래서 이제 분리 작업하시는 예. 거예요? 불과 30g에 불과했던 작은 치어들이 몇 개월 사이에 부쩍 자랐다. 치어의 경우 한 가두리에 10만 마리 정도의 고기를 넣어 키우기 때문에 몸집이 커지면서 공간도 부족해졌다. 선별 작업이 시급하다. 이거는 이제 아예 밀려갖고요. 못 먹고. 그나마 또 중치가 차이가 많이 벌어진 품이야. 이 고기 이건 이제 밥을 못 먹어. 노태된 고기라. 이제 버려야 돼. 감이 가지고. 버리는 고기. 밥을 못 먹어도요? 네. 계속 밀려갖고. 치어 선별에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 언뜻 보기엔 채와 비슷해 보이는 이것.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 이 선별채도 네. 이 사이즈가 있어요. 이 구멍 사이즈가. 이게 선별체예요? 예. 이게 18mm, 저거 20mm, 네. 미리수가 다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뺑뺑 돌거든요. 이 뺑뺑 돌다니까 이게 통과되는 것만 잔잔한 기고 위에 걸린 거는 굵은 기고. 이 선별체는 여러 가지 자극에 예민한 치어들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그건 2, 3mm 쭉 빠지죠. 아, 작은 놈들 자극점으로 그래서 빠져나가는데. 간다니까. 실제 몸집이 작은 치어들은 체에 난 구멍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빠져나간다. 결국 구멍의 크기보다 큰 우럭들만 체에 걸렸다.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한 우럭들도 마음껏 헤엄을 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이주를 기다리는 우럭들이 많이 남아있는 가두리 양식장. 작업자들의 손길이 쉴 틈 없이 움직인다. 아래로 수명이 많아요. 큰 놈, 작은 놈 이렇게. 바로 이게 선별할 수 있는 양이 한 10만 미 정도거든. 네. 그러니까 20만 미 가지고 200만 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한 달을 이렇게 해야 돼. 아, 매일 이렇게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계속 반복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거 허리하고 팔이 아파서 도저히. 이러면 가서 아이고 애써 한번 딱 먹고만 송도에 울지마라 한번 딱 찾으면 행복하지 뭐. 그래요? 자, 10대.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 고된 노동도 즐거운 일이라 여기면 피로도 보람으로 변한다.
누군가에겐 속을 알 수 없는 천길 물속이지만 이들에겐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소중한 일터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량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과 속에서도 이들은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는다. 커피 한잔 하이소. 이상수 씨의 제안에 작업자들이 모였다. 망망대해에서 가두리에 고정된 나룻배는 유일한 휴식처가 된다. 오늘 해도 안 나네. 이거는 실내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또는 커피 한잔 먹고 또 해야죠. 맛이 어떠세요? 맛은 꿀맛이지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거는. 그래요. 춥다고 뭐 일하라면 언제 일하십니까? 할 거는 해줘야지. 여름에는 또 이 고기들이 상해서 네. 작업을 못 하거든요. 제때 또 이 해줘야 여름에는 최대한 안 건드리고 하는 게 맞는 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꿀보다 달콤한 휴식.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상수 씨가 검은 그물을 들고 나왔다. 치어 선별이 끝난 가두리 위에 설치하기 위한 것. 몸집이 작은 물고기가 들어있는 가두리일수록 그물을 덮어주는 것이 필수라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네.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갈매기가 던지면 올비로 올라오거든. 네. 그러면 쫓아서 힘들어내요. 올라가면 여기서 똥을 딱 싸면은 저거 밥인 줄 알고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때 딱 집다가. 아닌 게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 주변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새떼들이 유독 많다. 가두리 양식장의 작업자들에겐 결코 반갑지 않은 존재다. 2년에 세월 동안 그걸 계속 관리하고 먹이주고 그다음에 계속 supp어야 돼요. 어병 있으면 약 먹여야 되고 하루라도 뭐 거시ፈል쩍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며칠 뒤 날씨가 조금 풀렸나 했더니 비가 내린다. 하지만 이 정도 비에는 작업을 멈출 수가 없다. 특히 출하를 앞두고 진행되는 오늘의 작업은 가능한 정해진 날짜를 지켜야 한다. 우비도 갇혀 입지 않은 작업자들이 가두리 안으로 그물을 내린다. 웬만한 파도에는 눈도 꿈쩍 않는 바다 사나이들에게 가는 빗줄기는 조금 성가신 존재일 뿐이다. 우럭 선별 작업입니다. 우럭 선별이요? 예, 선별하는 겁니다. 사이즈가 사이즈별로 네. 판매하기 위해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우럭은 추운 겨울이 출하의 적기다. 지난 2년간 거친 바다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우럭들이 가장 맛이 좋은 때이기 때문이다. 오, 좋다. 지금 600g 나오는 어장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일단은 600이 나오니까 제일 나은 거. 먹이만 준다해서 다 크는 게 아니고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모든 게 맞아야 돼요. 궂은 날씨에도 작업을 마다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우럭에 있다. 싱싱하게 파닥거리는 우럭에 덩달아 작업자의 손길도 바빠지는데 뜰채로 건져 올린 우럭을 크기별로 구분해서 다시 각각의 가두리에 던져 넣는다. 또 제일 큰 거, 중간에 제일 작은 거.
들어보면은 대충 감이 잡히겠어요. 크기가. 예, 채로만 봐도 뭐 대충 압니다. 자주 이리 해서 하니까 매일 어머니는 얼마나 하셨는데요? 이 고기 키우고 네. 그래 한 지는 한 30년 넘었지요. 결코 짧지 않은 30년 세월. 이들의 손은 저울보다 더 정확하게 우럭을 선별한다. 근데 이걸 다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해야 됩니다. 채로 하면 골고루 이게 안 빠져나가니까 일일이 손으로 가서 해야 돼요. 이게 하루 만에 다 선별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3만 정도는 합니다. 하루에 3만 마리의 우럭을 크기별로 선별하자면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장에서 보내야 한다. 특히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에는 더 쉽지 않은 선별 작업.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같은 자세로 꼬박 서너 시간을 앉아 있어야 목표량을 채울 수가 있다. 이게 이런데 일이 찔리면 장갑으로 엄청 많이 아픕니다. 그래요? 예, 이 손 찔리면 장갑을 껴도요? 장갑을 껴도 찔립니다. 우럭 선별 작업에는 또 다른 힘든 노동이 요구된다. 선별을 할 수 있도록 가두리에서 우럭을 건져 옮겨주는 작업이 그것. 무게가 600g에 달하는 우럭 수십 마리를 쉼없이 나르다 보면 온몸에 묵직한 피로가 몰려온다. 계속 옆에서 떠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감성을 떼야 됩니다. 하루 종일이요? 예. 밥 먹을 때 쉴 때 빼고 다 떼야 됩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아, 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해야지. 한편 선별 작업이 진행되는 가두리 양식장의 바깥쪽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한창이다. 가두리의 가장자리마다 설치해놓은 통발을 꺼내서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 역시 가두리 양식에서 빼놓을 수 없다. 문제지 뭐. 이 통발에 안 들던 고기가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확인하려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물이 찢어졌는지 확인하는 거네요. 예, 고기 이제 통발에 고기가 많이 들면 안 드는 게 좋은 거지. 가두리 양식장의 규모가 클수록 설치해놓은 통발의 수도 많아서 작업량은 더 늘어난다. 상이 없다고. 그 사이 선별 작업의 끝이 보인다. 빈 그물을 확인한 작업자들의 손도 더욱 빨라진다. 드디어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다. 긴 시간의 작업으로 온몸에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 걸음을 떼는 것도 쉽지 않다. 몇 시간 만에 벗어보는 장갑 속엔 온종일 애썼던 고단한 손이 들어있다. 추워서 손이 빨가다. 많이 추우시죠? 손을 시리진 않으면은 네. 빨가네. 같은 바람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뱃머리에서 맞는 바람은 한결 따뜻하게 느껴질 터. 하늘과 바다는 이들의 수고를 온종일 지켜본 증인이다.
또 다른 날이 밝았다. 누구보다도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바닷가 사람들. 지난밤 잠을 설친 김형섭 씨 역시 일찌감치 잠수사를 대동하고 출근 준비를 서두른다. 가두리 양식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다급하다. 전날 확인해본 통발에 우럭이 걸려든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린 것이다. 기우길 바라며 다시 한번 통발을 건져 올려보는데 비상이다. 어제보다 많은 수의 우럭이 통발 속에 들어있다. 한두 마리 드는 거 뭐 10마리 안쪽은 게 않는데 자연적으로 뭐 선별하면서 빠지고 이래서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는 야 분명히 뭐가 고기가 터질 때는 사고가 와요. 거의 100% 사고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 잠수부가 가두리 안으로 들어갈 채비를 한다. 작업자의 마음을 아는지라 잠수부는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물을 확인해 나가는 잠수부. 누구보다 바닷속의 사정이 궁금한 김형섭 씨. 불안하지 없어. 안에 칸안에 돈이 한 1억이 넘게 들어있는데 거기 한 반 정도나 나가빼고 어렵습니다. 손실이 엄청나게 가지고. 가두리 하나의 크기는 가로 세로 14m. 그 아래로 들여오진 그물의 크기 또한 만만치 않다. 노련한 잠수부가 아니고선 그물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게다가 물고기들을 다치지 않게 해야 하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형섭 씨의 마음은 초조해진다. 과연 그물의 상태는 어떨까? 상님, 고문난 데는 없습니다. 예? 고문난 데 없어. 바닥도 없어요. 예. 예고기나 있기나 그냥 마음 편한데 그래도 누구인지 모른다니까 일단. 그게 또 나중에 뒤에 알고 나면 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예성 동굴 아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지. 여러 명의 가두리가 가까이 붙어있는 양식장. 김형섭 씨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비슷한 시각 부두에서는 그물 점검 작업이 한창이다. 이 그물은 뭐 하시려고요? 이거야 네. 그물갈이 해가지고 방우장 기래. 그물갈이 어망갈이. 어망갈이요? 예예. 사용 중인 가두리 내 그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세척한 그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중인데 워낙 그물의 크기가 커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거 그물코 뭐 쥐가 쳤는가 뭐 아니면 또 걸리가 찢어지는 거 싶어. 코 구멍이 그 점검을 해야 고기가 들어가도 할 것을 안전하게 켜할 수 있는 방식을 하는 거죠. 그물코 점검은 보통 두세 사람이 돌아가며 전체적으로 2번 이상은 보고 또 봐야 실수가 없다. 아닌 게 아니라 그물을 세척하고 보관하기 전에도 분명히 그물코를 꼼꼼히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구멍난 그물코가 발견된다.
구멍난 그물코는 눈에 잘 띄는 끈으로 표시를 해두고 점검이 끝나면 한꺼번에 수선을 한다. 여기다 고기를 많은 고기가 들어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사료도 다 현금이 돼가지고 그냥 이 어망을 잘 보고 그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물 수선만큼은 이들을 따라갈 자가 없다. 몇 번의 손질 끝에 그물이 튼튼하고 보기 좋게 마무리됐다. 수선을 마친 그물은 펼치기 좋게 돌돌 말아서 배에 싣는다. 가두리 양식장에서의 일 중 그물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꼽힌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날 그물갈이를 해줘야 할 곳은 참돔 가두리 양식장이다. 참돔 역시 우럭처럼 저수온성 어종으로 한겨울이 제철이다. 특히 1월부터 출하되는 참돔은 고급 횟감으로 인기가 높다. 더 싱싱한 품질을 위해서 그물갈이를 해주려는 것이다. 요 바다에 이물질이 많이 붙어가지고 물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이거 물 저루가 잘 안 가고 또 고기한테도 좀 안 좋고 그 물이 물 소통이 잘 돼야 고기한테 좋고 이러니까. 아 그래요? 예. 그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헌 그물의 일부분을 풀어서 가두리 안의 고기를 한쪽으로 몰아둬야 한다. 자칫 환경의 변화로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한다. 헌 그물의 정리 작업이 끝나면 부두에서 손질해온 새 그물을 가두리 안에 펼쳐 넣는다. 그 다음 새 그물을 가두리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이제는 그물 이동 중 물고기의 손실이 없도록 헌 그물과 새 그물을 꼼꼼히 엮어준다. 이게 새 그물, 새로 가는 그물, 요거는 헌 그물이거든요. 이쪽 거. 그래서 헌 그물을 새 그물 위로 해야 그물이 벌어지지 않고 고기가 나가지 않게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줄 그대로 선미줄 그대로 끌어놔. 이 작업은 오랜 세월 쌓인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헌 그물에서 이렇게 새 그물로 넘겨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 이사하듯이 집 바꾸듯이. 헌 그물과 새 그물을 단단히 엮은 후엔 헌 그물을 물 밖으로 끌어올린다. 그물의 무게가 뭐 그리 무거울까 싶었는데 모습을 드러낸 헌 그물은 그물코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이물질이 가득하다. 덕분에 그물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겁다. 애쓰는 작업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물고기들은 자연스럽게 새 집으로 이동 중이다. 물고기들이 새 집에서 보금자리를 잡는 동안에도 그물갈이 작업은 계속된다. 거친 바다 사나이들에게도 그물갈이 작업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힘듭니다. 이거 그물이 상당히 한 몇 톤 됩니다. 올라오는 게 고기하고 물하고 같이 땡기고 이렇게. 물과 이물질이 뒤엉킨 그물을 잡고 씨름을 한 지 몇 시간째.
가두리 양식장의 모든 작업자들이 힘을 더해도 그물갈이 작업은 쉽게 끝이 보이지 않는다. 참돔들이 무사히 이주를 한 뒤 두 그물을 이었던 줄을 푼다. 이제 이 잡당님 새 그물하고 그 그물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자. 이제 헌 그물은 가두리에서 완전히 분리해내고 새 그물을 단단히 묶어준다. 힘겨웠던 그물갈이가 끝나는 순간이다. 재밌다기보다도 먹고 살고 아침에 맑은 공기 마시고 좋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고 땀 흘린 것만큼 경제성이 한 점은 따라오지. 아, 경제성이요? 깨끗한 새 그물이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의 움직임이 훨씬 활기차다. 우럭에 비해서 예민한 편인 참돔. 이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힘든 가두리 양식장의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간다. 다시 시작된 새로운 하루. 매일 가두리 양식장을 오가는 선박에 육지에서 온 트럭이 동승을 했다. 목적지는 당연히 가두리 양식장. 도미 작업해가지고 가져오러 갑니다. 근데 왜 차를 싣고 가세요? 차를 싣고 가는 거는 이동 과정에서 화로가 비늘이 벗겨진다든지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화로차를 바로 싣고 그렇게 지금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철 맞은 귀한 참돔을 실으러 가는 길.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맑다.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이미 참돔 출하 준비가 한창이다. 살이 실하게 오른 참돔이 보기에도 건강해 보인다. 이 참돔 얼마나 키우신 거예요? 만 3년 좀 넘습니다. 3년이요? 예, 넘어요. 우럭에 비해서 자라는 속도는 느리지만 그 때문에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참돔.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다. 적정 무게가 되면 통 안에 든 채로 화로차에 옮겨지는데 참돔이 담기기 전 반드시 미리 통 안에 물을 채워둬야 한다. 어느 정도 물을 30kg를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넣으면 그 물에 의해서 고기가 덜 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 30kg에 참돔 20kg을 채운다. 물고기가 너무 부대끼지 않고 여럿이 통을 들어 나르기에도 적당한 무게다. 하지만 적당한 무게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날라야 한다면 문제는 또 다르다. 여럿이 힘을 합해도 빠르게 기운이 소진된다. 합이 50kg. 그것도 나 장난 아니지. 파스 바르고 잡니다.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픕니다. 신선도를 위해서 잠시도 속도를 늦출 수 없는 작업자들. 그래도 이들이 웃을 수 있는 건 정성을 쏟은 만큼 건강하게 자라준 참돔 때문이다.
하신 거예요? 예. 기분 좋지. 물건들을 자주 나가면 어디 좋지. 겨울철 최고의 횟감. 참돔을 한 차 가득 싣고 육지로 향하는 배. 오늘도 통영 가두리 양식장에는 활기가 넘친다. 그럼 뭐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지. 힘들어도 힘들다 말 한마디 하면 그만이고 또 뭐 그러고 나면 또 내일 되면 또 다른 일 때문에 웃고 그러는 거지. 맨날 힘들다고 힘들다 할 수 없잖아요. 언제나